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형편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 어르신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배움에도 때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분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영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 시절 저마다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검정고시 합격으로 늦깎이 만학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수상봉 종합사회복지관 소망 이룸 교실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금호 미스유학 후원으로 지난 5월 제1기 초등검정고시반 프로그램을 진행한 여수상봉복지관은 응시생 5명이 모두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금 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만학도들이지만 합격증을 받은 고령의 학생 5명은 벅차오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이제 알아봐가지고 쌍봉복지관에서 그 초등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 복지관과 또 금호 미술화학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못 배운 사람들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이제 시험 보고 너무나 아는 것도 못 써서 힘들었는데 이게 다 합격을 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각모 쓰고 사진관에서 사진 찍어주는 때 너무나 감사해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수상봉복지관은 2021년도 초등검정고시를 대비해 제2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황혼의 학생들에게 만학의 꿈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시민과 언론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카이큐브 인수와 관련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스카이큐브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인근에 순천문화관을 잇는 무인 소형 경전철로 지난 6월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순천시는 포스코 자회사인 순천에코트랜스로부터 관련 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이전받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7월 이후 인수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스카이큐브의 경영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의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상호발전과 번영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허석 순천시장과 박성수 송파구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는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송파구민은 순천만 국가정원 등 순천시 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받고 순천시민은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등 관광명소의 입장료를 20에서 50% 할인받게 됐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2일 중소기업 중앙회 주관 전라남도지사 초청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개최된 정책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관계기관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중앙회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 중기제품 구매 확대 등 6건의 중소기업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고안과 함께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와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간 업무 협약식도 갖고 상생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여수시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에 세계 최장의 루프탑 인피니티 수영장을 갖춘 비치콘도가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지난 14일 전라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디오션 리조트 등과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대에 들어서게 될 화양 비치 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 체결로 디오션 리조트 등은 여수시 화양면 장등 해수욕장 인근 7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1,617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274실 객실과 세계에서 가장 긴 170m 규모의 루프탑 인피니티 수영장을 갖춘 비치 콘도를 건립하게 돼 여수 지역 경제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으로 2021년 전남도 교육청 교육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이달 들어 시도 교육청 예산과장회의를 통해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을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본 예산보다 2,090억 원이 줄어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2조 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없어 대부분 의존 재원에 기대하는 지방교육 재정의 특성상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교부금 감소는 지방교육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 같은 원인으로 전남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지원금이 연 3조 원대가 무너지면서 올해도 정부의 3차 추경으로 인한 교부금이 크게 감소해 전남교육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 전남교육청 보통교부금은 2조 9,900억 원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유지해온 3조 원대가 무너졌고, 특히 감액된 2천억 원은 전남도 내 모든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학교 기본 운영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 보통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미래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해 교부금 감액 체감폭은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정부의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남교육청 보통교부금이 1,200억 원이나 줄어들어 초래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내년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전남 아이들의 교육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남도 교육청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사업 재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재정난 악화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학습, 학생, 교육 활동 등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기존 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 폐지 축소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자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전남교육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통교부금 감소로 전남교육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사업 재조정과 전략적인 교육 재정 운영으로 교육 본질에 관련한 예산이 감축하지 않으면서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혀 예산 확보와 집행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광양시 인구가 올해 들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5만 명 수송조차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인구 통계를 보면 광양시 9월 인구는 15만 848명으로 전월 15만 1122명에 비해 274명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됐습니다. 이는 광양시가 지난 연말 15만 6,750명을 기록한 것과 대비해 5,902명이 줄어든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15만 명을 달성한 뒤 광양시가 인구 통계를 내놓기 시작했던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인구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5만 명 수정조차 어려운 것이 아니냐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인구가 급격히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한 생활권인 순천시로의 전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도 순천이 신대지구 성장과 이 아파트를 비롯해 서면지구와 광양시와 경계지역인 성가롤로 병원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건설 조성 중이어서 순천 쪽으로 인구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순천시는 지난 8월 인구 28만 1999명에서 9월에는 28만 2200명으로 201명이 늘어난 것으로 통계됐습니다. 반면에 8월과 9월 여수시는 28만 603명에서 28만 545명으로 쉬운 8명, 고흥군 역시 6만 4,198명에서 6만 4,085명으로 113명이 줄어든 것과도 대비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가장 아쉬운 문제인데요. 교육이나 의료, 주택, 환경 등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은 더디기만 했고요. 공무원 동원,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5만 인구가 무너지고 이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행정 규모도 축소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어서 광양시로서도 안정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전해지면서 어려움을 토로해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대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현대 3호 중공업의 기술력과 대불 산악융합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조선해양 중소기업에 친환경 스마트 기술을 지원키로 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 3호 중공업은 IoT 기반 생산 공정 개선을 비롯해 친환경 선박의 설계와 건조기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협력사를 적극 지원하고 전라남도와 전남 테크노파크, 대불 산악융합원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2020 여수 시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15일 여수 문화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대폭 축소에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전 여수교육지원청 장혜신 교육장이 교육과학 부분의 여수 YMCA 박원균 이사장이 사회복지 부문의 조선대학교 김민철 교수가 자랑스런 여수인으로 각각 여수시민의 상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5일 중마권역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중마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지상 2층 연면적 2,709제곱미터의 규모로 착공해 지난 5월 4일 준공한 중마 장애인 복지관은 주간보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미술치료, 재가 복지사업 등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됩니다. 여수시는 지난 15일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제25차 정례회의를 여수 손욱함 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개최했습니다. 현 의장인 곽용환 고령군수를 비롯해 권오봉 여수시장, 허성군 김해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등 22개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정례회에서는 가야 문화권 지역 관광자원 상생발전, 연계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와 가야 대외 교류 연관지역 유적지 답사 등을 협의했습니다. 천년 비색을 자랑하는 고려청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꽃향기에 취한 나비와 작은 곤충들의 움직임도 화폭 속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율곡이이의 어머니이자 유명한 서화가인 심사임당 작품입니다. 지난 8일부터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여수시와 하재예술기획이 마련한 교과서 속 한국 미술사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원시시대의 암각화에서부터 고려, 조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속 한국 미술작품 80여 점의 복제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시간에 보는 한국미술사, 교과서 속 한국미술사는 교과서에서 보았던 익숙한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화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미술 문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쉽고 빠르게 한국 미술사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입니다. 전시를 통해서 각 시대별 미술의 특징과 시대 정신, 그리고 전통 사상의 계승 발전, 한국 미술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익숙한 작품들을 직접 만나면서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 재미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삶의 따스한 단면들과 당시의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작품들은 한국 미술을 쉽게 이해하고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